자, 오늘은 115차 기술돈입꾼 웨비나입니다. 우리 일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사실은 얼렁뚱땅하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그 얘기는 자기 업무에 대한 조직의 업무를 30%로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어영일 대표님께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영일 대표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신데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드 솔루션 어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예.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저 삼성에서 신경영 오래 했습니다. 신경영 초창기 멤버고, 그리고 전산실에서도 한 7, 8년 근무를 했고요. 20년 근무하고 나와서 주로 사무 간접 부분에 컨설팅을 한 20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과연 이런 컨설팅이 적절한 건지,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전부 컨설턴트 경험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컨설팅 해보자, 이런 쪽에 좀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솔루션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얘기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의응답 통해서 질문하고 나중에 또 같이 또 협업을 하든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목은 비정형 업무를 데이터로 만드는 IWOD 기술과 솔루션,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WOD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IWOD가 어떤 거며, 이 IWOD 맵을 통해서 기존의 경영 혁신의 문제점들과 한계, 그리고 이 IWOD 기술이 적용된 솔루션 소개를 차례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워낙 그 디지털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X, 디지털 전환 쪽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실제 기업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뭐 품질이나 납기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 조직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실행 역량도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품질이나 납기 또는 조직 관리, 실행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걸 정리하자면 세 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전산 시스템이죠.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산 시스템 도입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엄청 시켰습니다. 저도 삼성에서 교육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컨설팅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보자면 컨설팅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복원이 되고 업무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돼 있고요. 교육 부분은 주식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이 퇴직하면 다시 또 기술이 다 나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오늘 이제 말씀드린 전산 시스템 부분은 제조는 그래도 좀 성공을 했어요. 제조 부분은. 근데 제조를 제외한 ERP나 이런 거는 거의 성공되지 않습니다. 실제 전산 시스템이 도입해도 현업의 일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한 3, 40년 동안 이 사무 간접 부분에 많은 컨설팅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하는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무 간접 부분의 컨설팅은 주로 경험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경험에 하다 보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서 전체를 건드리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했던 부분이 다시 이제 복원이 됐거나, 플로우 차트 기반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플로우 차트는 누락,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누락이나 추가 검증 불가하고요. 거의 100점짜리 답안을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생산 기법은 실제 이 기법들이 사무 간접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컨설팅의 기법들이 거의 제조 중심으로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생산 쪽은 그래도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좀 생산 쪽은 엄청 좋아졌지만 사무 간접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이 많아서 허덕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 생산 부분은 데이터가 있고 사무 간접 부분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측정을 하라는 거죠.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현실을 보면 생산 부분은 사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많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IoT서부터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 엄청나게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하는 이제 바로 이 사무 간접 부분입니다. 사무 간접 부분. 여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를 못 만들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결국은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석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일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관습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상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그리고 ERP 도입했는데 ERP 도입 자체도 지금 많은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산은 참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왜 사무 간접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은 왜 답보 상태냐? 그게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없고의 차이예요. 거꾸로 만약에 이 사무 부분 업무 프로세스도 데이터를 만든다면 위에처럼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데이터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요. PC 앞에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제가 개인별로 무슨 자료를 만드는데 뭘 참고하는지 그 자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기준이 사용하는 인풋이 뭔지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규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웃풋을 제대로 내는지 자료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외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무 간접 부분의 경영 컨설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혁신을 해도 형식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죠.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생산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만 사무 간접은 실제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험을 하지 않거든요.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각자 본인의 업무가 있어요. 본인의 업무. 실제 이거밖에 모르죠. 이거밖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전체를 알려면 최소 2년, 3년, 5년, 10년을 근무해야 이제 전체를 알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보면은 본인의 업무만 알고 있다 보니까 내 업무 외에 다른 부서는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하고 다 부분, 기능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제가 개성공단에 컨설팅 했을 때 이제 그렸던 내용이에요. 개성공단 안에서 이렇게 이제 내부 물류가 빨갛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빨갛게. 빨갛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컨설턴트가 생산 컨설턴트 얘기예요. 일에 가진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공정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다 물류가 한 300% 생기는 걸 개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저도 그래. 저는 생산 전문이 아니고 저는 사무 간접 전문이지만 제가 봐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확히 개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무 쪽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사가 야, 뭐 좀 하나 만들어봐. 지시했습니다. 그럼 한 2, 3일 지나서 뭐 결과물을 가지고 오죠. 상사는 볼 수 있는 거는 결과물만 봅니다. 결과물. 이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이 결과물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업무 결과물은 아주 비효율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물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되면 구체적으로 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까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오늘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IWOD가 나오는 배경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일의 정의, 공급자가 인풋이 있어가지고 워크를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 수요자 주는, 좀 일의 정의가 인풋을 받아서 일을 하고 아웃풋, 이게 이제 일의 정의입니다. 이게 경영학적으로 이렇게 일이 정의되어 있죠. 저도 삼성에서 컨설팅 할 때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모든 지표들은 아웃풋에 맞춰져 있어요. 사이클 타임도 그렇고요, 인풋 아웃풋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전부 아웃풋에 맞춰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결과물, 자기 부서 결과물에만 집중하고 타 부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업무라는 것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른 부서와 이 협업 또는 연결 고리를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모든 지표는 인풋 아웃풋 그리고 여기에서의 타부서 관계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걸 가지고 컨설팅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도 결과물을 냈습니다. 결과물을 냈는데 이 결과물을 남을 주더라는 거죠. 메일로 보내거나 가지고 가거나 어쨌든 누구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결과물을 남을 주더라 이거죠. 그럼 남을 주는 건 뭘까요? 이미 나는 일을 다 했는데 저가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한 거죠. 도대체 남을 주는 건 뭘까? 그런데 그 남을 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일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인풋, 워크, 아웃풋 말고 다른 부서에 뭘 전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다니는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인풋, 워크, 아웃풋은 이제 잘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내 결과물을 다른 사람한테 메일로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내 메일을 인해서 또 일이 생긴다. 내가 어떤 것을 주었을 때 상대방한테 일이 생기는 그러한 행위, 주는 것과 일이 생기는 행위를 적당한 영어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doing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doing.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이 IWOD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실제 사무실에 PC에 앉아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아주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모든 직원들은 항상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있으면 워크를 합니다. 워크를 하면 반드시 결과물 내게 돼 있죠. 여기까지가 일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 결과물을 doing, 다른 사람을 주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즉 IWOD라는 걸 가지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업무 프로세스 밑으로 가면 각각 서버 프로세스도 있죠. 맨 밑바닥에 직원들이 일하는 형태는 이렇게 IWOD입니다. 인풋을 받아서 워크를 하고 아웃풋을 내서 doing, 반드시 누굴 줘요. 그럼 다음 사람이 그게 인풋이 됩니다. 그 사람도 그걸 받아서 아웃풋을 또 줍니다. 전달하고요. 요청도 하고요. 전부. 그래서 모든 업무가 이렇게 doing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doing으로 연결되지 않은 업무는 전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끊어진 업무죠. 끊어진 업무는 전부 저가치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네트워크로 일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doing으로 일한다는 거죠. 이렇게 doing으로. 모든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는 doing으로 연결되어 있어. 제조업인 경우는 주문서부터 출하까지가 다 doing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실제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받은 모든 정보가 생산, 구매, 발주, 입고, 출하까지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하는 업무,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IWOD로 분해를 해가지고 데이터 만드는 부분을 가지고 특허 출원해서 2010년도에 특허 출원해가지고 2017년도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7년 걸렸어요. IWOD를 사용한 프로세스 맵 설계 장치 방법. 이때 이제 특허를 받았을 때 그 특허청의 그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태까지 이 사무 간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IWOD라는 규칙을 가지고 정의를 해서 분석한 걸 처음 봤다.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특허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연결만 그냥 적당한 연결이 됐는데 뭔가 IWOD라는 규칙성, 이 규칙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특허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은 지금 거의 끝났을 때 되겠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 기획팀에서 10월쯤 되면 사업계획서 작성을 만듭니다. 결제를 해서 만들면 각 부서 통보를 하죠. 이 통보. 이게 두잉이에요. 각 부서 통보하면 사업본부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두잉 요청합니다. 두잉. 그럼 각각 부서는 자기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통보를 하죠. 두잉을 하죠.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본부는 이걸 취합을 해서 다시 어디를 통보하느냐? 기획팀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럼 기획팀은 또 이거 받아가지고 쭉 진행합니다. 자, 일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뭐냐면 IWOD 이렇게 IWOD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를 시작해서 D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IWO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업무가 IWOD로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서는 두잉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두잉이 없다. 두잉이 없으면 이 일이 안 생깁니다. 여기도 두잉이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두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돼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보관으로 끝나겠죠.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IWOD 맵입니다. IWOD 맵이라는 건 뭐냐면 각 조직 내에서 두잉으로 연결된 걸 다 찾아내는 그려보는 거죠. 자, 기획팀에서 두잉 보냅니다. 어느 부서 보내겠죠. 그럼 그 부서도 또 두잉이 생깁니다. 이걸 다 연결해 본 거예요. 연결해 본 게 바로 IWOD 맵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관련 부서고요. 이렇게 IWOD 이렇게 통보합니다. 두잉이죠. 그리고 여기서 받으면 내가 통보를 하면 이런 일을 해요. 여기도 IWOD입니다. 그래가지고 D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IW에서 결과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역시 두잉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IWOD 계속 결과물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또 갑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이 규칙성을 가지고 IWOD에서 두잉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시켜봤어요. 연결 쫙 하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 실제 여기에 이렇게 W하고 D, 그다음에 I하고 O를 구분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I하고 O는 인풋, 아웃풋, 양식이에요. 데이터들이죠. 인풋, 아웃풋, I하고 O는. W하고 D는 행동입니다. 행동. 워크를 하거나 누구 보내거나. 그럼 행동은 번호를 부여해요. 1, 2, 이렇게 9, 10, 11, 12. 행동은 번호를 부여하고요. 인풋, 아웃풋은 기호를 부여합니다. A, B, C, D 이렇게 E, C, D 이렇게 C1, B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또는 모든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연결돼서 번호와 기호가 다 부여가 됩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 세부화시키면 C1, D, E, B, B2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요게 C1, E, D, B가 바로 뭐냐면 인풋, 아웃풋에 대한 기호입니다. 즉 가스 공급 계획서는 B라는 거, B라고 적고요.
PMSDB는 2라고 부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B2가 있어요. C1이 있어요. B2는 뭐냐면 B2는 처음에 B가 생성됐을 때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번 업데이트 시키면 B1이 되고 업데이트 시키면 B2가 됩니다. B3, B4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한번 업데이트 되면 기호가 A1, A2, A3를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잉이 갔을 때 먼 저 뒤쪽에서 앞단에서 자기한테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왔을 때 만약에 K5가 나한테 왔어요. K5로. K5로 왔으면은 내 앞에서 5번 업데이트 돼서 나한테 온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6번째 업데이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즉 조직에서 하나의 양식이 최초 양식이 어떻게 업데이트돼서 몇 번 됐는지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업데이트했느냐? 그럼 K1은 누구고 K에서 K1을 만든 사람은 누구고 K1을 K2로 만든 사람은 누군지를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존의 플로우 차트 몇 개 기억가지고 그려냅니다. 그래서 I, W, O, D 이 구조로 해서 맵을 이제 그려내는 거. 이거는 별도로 이제 그리는 방법부터 별도 교육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플로우 차트와 IWOD 맵과의 차이점들은 뒤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은 IWOD 맵은 이 맵을 그리는 방법을 교육해서 자체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가 다 그려줍니다. 중소기업인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 맵을 그려내죠. 그래서 제조업에 전체 이제 표준이 프로세스가 있으면 요거 하나하나다 이렇게 맵을 다 그립니다. 이 IWD 맵 이런 식으로 다 그려냅니다. 보통 일반 제조업인 경우는 한 40개 정도 내면 다 그려냅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프로세스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업무가 갑니다. 1, 2, 3, 4, 5, 6, 7, 8개. W하고 Ding 가겠죠. 각각 프로세스 가면 그래서 WD를 저는 이제 워드란 이름을 지었어요. 워드. 그럼 요 일이 생겼을 때 여기에 담당자와 담당 부서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각각의 액티비티에 보면 난이도, 편차, 작업 시간, 디지털 수준, 뭐 노하우, 어떤 액티비티는 장표를 업데이트하고, 어떤 액티비티는 ERP 등록하고, 어떤 액티비티는 보고를 하고, 어떤 액티비티는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번호로. 다 번호 나타내서 이걸 객관적으로 이 회사의 모습을 분석하는 거죠. 이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데이터를 그냥 적당하게 그려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적당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IWOD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컨설턴트들이 판단할 때 이제 청지기가 우리 있었죠. 이건 완전히 경험입니다. 청지기가 완전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발전된 게 엑스레이죠. 엑스레이. 그리고 발전된 게 MRI입니다. 사실 청진기만 돼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정확성은 떨어지죠. 우리가 청진기가 바로 컨설턴트 경험이에요. 웬만한 컨설턴트 딱 들어보면 압니다. 하지만 그냥 경험하는 것보다도 플로우 차트를 그리면 조금 더 다르죠. 근데 저는 플로우 차트가 아니라 아이오드 맵을 그리면 거의 MRI 수준까지 치밀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느꼈던 건 그거예요. 분명히 어떤 회사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컨설턴트마다 다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저 조직이 뭐 너무 개판이네요. 어떤 사람은 직원들의 역량이 너무 안 돼 있어요. 평가 체제가 안 돼 있네요. 어떤 회사는 목표가 안 돼 있네요. 정확하게 그 회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다죠. 근데 생산은요, 데이터가 정확하잖아요.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딴소리 안 해요. 누구든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관자분 컨설턴트마다 다 다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하는 모습을 MRI 찍듯이 정확히 분석하면 딴소리 안 하죠. 그게 바로 이제 IWOD 맵을 활용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 우리가 직원들의 동작을 눈에 보게 하는 이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플로우 차트, DFT,
뭐 프로세스 차트, 서블릿 기호, 뭐 MODTX, 정보 흐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에요. DFT 이런 기호 사용해서 생산해서 많은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들이 뭐냐면 문제점은 대부분이 인풋 아웃풋에 대한 명칭은 나오지만 그 아웃풋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일할 때 사람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하는 게 많은데 실물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하기도 어렵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사람마다 그리는 게 다르고 그리고 프로세스 전체가 안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자, 플로우 차트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에 모든 분석은 플로우 차트 합니다. 현재까지는 플로우 차트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전산실에서 시스템 구축할 때 DFT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바로 뭐냐면 담당자가 마음대로 그린다는 거예요. 담당자, 플로우 차트.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죠. 업무가 누락이 돼도 즉 어떤 사람이 이걸 그릴 때 자기가 그려내질 않았어요. 그럼 뭔가 누락됐는데 어느 누구도 그 누락된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는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그려내요. 한다고 그려내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SO 인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실제 하지 않는데 플로우처럼 다 그려냅니다. 100점짜리 모범 다 받내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인증을 받아요. 실제는 일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가 경영혁신할 때 불리한 건 안 그려내요. 그려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설턴트는 그려내지 않은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드러낸 것만 가지고 개선활동하죠. 나중에 하다 보면 그 그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플로우 차트나 이러면은 분석이 없습니다. 그냥 흐름만 나오죠. 흐름. 근데 IWOD는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걸 반드시 규칙에 따라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일을 합니다. 오케이. 인풋이 뭐야?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럼 찾아냅니다. 오케이. 아웃풋이 뭐야? 아웃풋이 없어. 그럼 일을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웃풋 만들었어. 오케이, 잘했네. doing. 누구 줘? 정확히 지정해줘요. 누구 주는지. 그럼 누구 준대요? 자재팀에 누구 준대? 전화 봅니다. 받았냐? 안 받았대요. 거짓말 시키는 거. 자재팀 줬습니다. doing. 오케이, 저 넘겼어. 자재팀 갔어. 받았지? 너 뭐해?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줬는데 안 하는 거죠. 정확하게 IWOD로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어떤 업무를 그려낼 때 10사람이 그려내도 아이오드 맵은 똑같이 그려냅니다. 왜? 인풋이 뭐고 네가 그 인풋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일을 한 결과물이 뭔지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락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은 잘못된 거예요. 아웃풋이 나왔어. 두잉이 없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IWOD로 가고요. 바로 오늘 얘기한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업무 분석이에요. 행동, doing과 W는 1, 2, 3, 4. 그다음에 input, output은 기호를 부여해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플로우 차트와 아이오드 맵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플로우 차트, 채용계획 수립, 채용계획 작성, 채용 공고문 작성 이렇게 갑니다. 이 프로세스를 가죠. 이게 플로우 차트예요. 아이오드 맵은 뭐냐? 이 채용 공고문을 어떻게 그려내는 거죠?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냐 이거죠.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다른 분들 통보가 없습니다. 메일로. 수요 결과 조사가 좀 이걸 취합을 하네요.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수요를 만들어서 연구원 공제해가 공고문을 작성해가지고 원장 결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가지고 통보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네요. 여기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여기는 아이오드 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신입사원이 일하는 것과 한 10년 된 사람이 일하는 게 있어요. 자, 같은 업무 채용하는데 왜 신입사원이 일하면 업무 성과가 낮고 경력이 5년, 10년 된 사람은 왜 성과가 높을까요? 프로세스가 다를까요? 그래, 신입사원은 프로세스를 이런 걸 안 거치고 경력 5년 된 사람은 이런 걸 거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 신입사원이나 경력 10년 된 사람이나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여기가 다른 거죠. 하우가. 인풋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플로우 차트는 그냥 플로우만 나오고 제가 이 속에서 무슨 채용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오도 매번 채용 계획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관련 부서가 누구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고 일을 없애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 다이어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삼성에서 일할 때. 한 이제 20년 저도 20년 일하니까 야, 이 정도 일했으면 이제 일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이 계속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없앨 때 처음에 뭐냐? 인풋 아웃풋 없앴어요. 인풋 아웃풋 없애도 WD가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없앤 게 뭐냐? 저같이 업무를 없앴죠. WD. 양식이 있으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전체 양식과 일을 없앴는데도 또 살아나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전체를 없애야 돼요. IWOD. D가 생기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을 없앨 때 이렇게 해요. 이게 프로세스인데 우리 것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없애줘요. doing까지 다 없애줘야 돼. doing. 이걸 없애야 여기가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줄일 때 IWOT 전체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서 업소를 줄여가지고 이제 줄였던 한 47% 정도 이제 단축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석입니다. 기존의 업무 분석 양식 갖고 막 작성했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업무 분석. 그러다 보니까 중복도 생기고 누락도 생기고 과잉.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맵에 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 A, B, C 이렇게 분석해서 자, 이렇게 합니다. 업무 실명제라는 거죠. 경영혁신팀은 실제 이제 영업사원이 너 뭐야 그러면 주간 실적 작성한다 그럽니다. 영업팀 뭐야 주간 실적 작성한다 그러죠. 근데 실제 일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경영혁신팀은 요거 하는 거죠. 요거 1, 8, 9, 10 요걸 하는 겁니다. 경영혁신팀은 요거. 영업팀은요. 2번, 5번, 6번, 7번 2번, 5번 요거만 하는 거죠. 영업팀은. 영업사원은 3번, 4번 그렇게 정확하게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을 번호로 나눕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 뭐야? 이거 다 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회사에서 번호 부여해주고 야, 1번 누가 해? 2번 누가 해? 3번 누가 4번 누가 이렇게 업무 실명제입니다. 그래가지고 1번은 김동희, 2번은 이치성, 3번, 4번 영업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회사 전체 프로세스에 한 1번부터 1000번까지 부여를 합니다. 각각 번호를 부여하고 담당자를 다 지정하면 부서와 개인 간의 중복 업무 없습니다. 누락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개인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업무 분장을 부서와 업무할 때 이렇게 번호를 다 가져갑니다. 번호로 업무 분장하면 절대 중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기존의 직무 분석은 양식 사용하지만 이 IW 방식은 IWD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전산 마지막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전산 시스템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업무는요. 행동 업무와 데이터 처리 업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산 시스템은 이것만 돼 있어요. 행동 업무는 전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미팅을 통해 가지고 전산을 할 거, 요거 보라색은 다 전산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행동은 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가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돼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느냐? 이쪽 나중에 봐봐. 나중에 그러니까 왜 데이터 등록 안 했냐고 거꾸로 가죠. 그다음에 늦게 등록합니다. 왜? 이쪽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바로 등록해야 되는데 늦게 등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자기가 하는 업무를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ERP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ERP가 많은 그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엑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엑셀. 제대로 ERP 쓰면 MES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쓰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IWOD로 분석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실제 시스템에 잘 돌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등록이 잘 이루어져야 시스템이 잘 되는데 IT 하는 회사는 이쪽만 합니다. 이쪽은 누구 영역이나 고객사 영역이에요. 이쪽은. 근데 모든 고객사는요. 이 프로세스가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데이터가 생성하는 프로세스나 데이터 등록하는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 이렇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시스템이 먼저 들어와서 이걸 밀어넣으니까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IWOD로 다 분석해가지고요. 각각의 업무에다가 아까 업무 실명제 담당자 다 지정을 했어요. 담당자 지정해서 각 개인별로 아침에 딱 출근하면 일이 딱 떨어지는 그래서 두인 솔루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동 업무와 전산 업무인데 이 두인에는 보시면 전산 이 업무는 전산 업무고 이건 행동 업무예요. 행동과 전산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생성과 등록과 저장 전체를 시스템 만든 게 두인이에요. 기존에 ERP는 요것만 했죠. 요것만 시스템 만들었는데 저는 이쪽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이렇게 되는 화면이 이게 이 회사 이제 제조업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별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렇게 바로 뜹니다. 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얘가 주문 접수를 했는지 발주를 했는지 즉 행동에 관한 얘기예요. 생산을 했는지 품질 검사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한눈에 보도록 하고요. 직원들은 출근하면 자기 업무가 쫙 뜹니다. 자동적으로 아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내려줘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솔루션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업무를 생성하는 행동하는 이 부분 쪽은 사실은 전산 시스템은 거의 결과물이잖아요. 이쪽에 관한 것을 신경 안 쓰고 전부 이 시스템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수직 개선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쪽도 전산화 시켜가지고 수평 개선을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현재 나온 거는 운영 데이터와 경험 데이터 두 개는 나와 있어요. 경험 데이터가 CRM입니다. 운영 데이터는 ERP나 이런 건 운영 데이터. 근데 뭐가 없느냐? 행동 데이터는 없습니다. 수많은 행동을 하는데 행동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 IWOD 이 부분은 이 행동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자,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코스를 긁으면 운영 데이터 나오죠. 매출 이런 나옵니다. 그리고 경험도 나옵니다. 근데 뭐가 없느냐? 이 식당에서 모이는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주문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누가 주문했는지, 계산은 누가 했는지, 어떤 식으로 돈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결과만 나와 있죠. IWOD는 이 IWOD 맵을 통해서 행동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인이라는 것이 행동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ERP나 이런 것들이 묶어가지고 수많은 행동 데이터를 묶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AI 분석을 하면 기업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들의 많은 문제점들을 분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질의응답 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석건 대표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MES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이제 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됩니다.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 아까 저는 이제 IPO라는 관점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Input, Process, Output, 그 다음에 Evaluation 이런 거로 이제 우리는 생산 쪽에서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한두 가지만 오늘은 이제 얘기하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RPA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RPA 아시죠? RPA 압니다. 네네. RPA하고 이거하고의 관계가 조금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예. RPA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시킨 거란 말이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실은 RPA는 부분 합리화입니다.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 건데 전체적인 맵을 그려보면 그 자체가 안 해도 될 일도 많아요. 안 해도 될 일을 몇 억 들여서 지금 RPA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판단을 못, 왜냐하면 연결고리를 찾기 때문에 전체를 찾아보면 분명히 해지 않아도 될 일을 RPA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RPA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RPA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가는지 어디서 봤는지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단에 RPA 앞단에 이게 아이오드 맵이 들어오면 맞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는 거를 더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MES를 잘 못 쓰고 있는 회사들은 예, 공장 전체를 못 봐서 그런 거고요. 예.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시스템 구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그렇죠, 그 그렇죠. ISA 그러니까 이쪽 국제 표준에 따라서 하면요, 예, 그 수주서부터 추락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실시간, 그러니까 POM2E에 의해서 다 트래킹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리얼 타임으로.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ERP는 리얼타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것을 문제 삼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그거는 잘못된 회사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되는 회사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잘 되는 사람 잘 되죠. 예. 근데 맞습니다. 더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공장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년도에 그 BPR이라는 걸 했어요. BPR. 예, 예,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해서 예. 공장 전체를 아까 어 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콘크런틀리하게 예, BPR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시리얼로 가는 것들을 다 패러럴로 할 수 예, 하게끔 맞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예. 그 물과 정보가 예, 다 예. 매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무는 또 달라요. 저도 많이 공장 했습니다.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예, 예.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조금 한번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 코멘트 사항인데 예. 저희가 결국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이제 예, 가장 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ERP 쪽의 그런 부분과 예. ERP 쪽이 이제 보강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예, 예. CRM도 그렇고 그루베어도 그렇고 예.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은 그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맞습니다. 예. 예, 하는 예. 것들을 예.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예, 예.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예, 거다라는 맞습니다. 느낌이 예, 좀 예. 들어서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MES는 국제 표준을 한 이쪽 관련돼 가지고 한 40년 가까이 해왔어요. 오래 하셨죠. 지금도 예. KS도 만들고 예,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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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프로세스거든요. 가장 예. 중요한 게 이제 예. 프로세스를 그 공장 전체 관점에서 인더스트리 그 업종별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매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만드신 예. 그런 부분들을 예. 그 업종별로 예, 예. 이렇게 좀 매핑을 해서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 표준이라는 거는 그냥 예. 큰 그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업종별의 예, 중소기업에 예. 이렇게 탁탁 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조금 좀 예, 아무튼 돈을 있습니다. 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예, 좋은 생각이 말씀 돼서 있습니다. 저도 업종을 냈고요. 예. 좋은 말씀 하셨고요. 아까 말씀한 MES는 IoT 통해 가지고 실시간 들어오니까 관계없는데 ERP나 이런 거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이 안 돼서 이제 아까 행동 업무 같이 들어오면 실시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저도 이제 몇 가지 팁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별도로 또 이렇게 딴 분들도 저기 궁금하신 게 많을 테니까 저는 너무 뎁스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죄송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한번 하여튼 뭐 별도로 한번 저기 한번 연락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태용 대표님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나오셨고. 자, 네, 외부 가능합니다. 공개 가능합니다. 예. 또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실까요? 주민보 대표님. 포스코에서 계셨을 때 얘기 잠깐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것 방금 뭐 차석근 대표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뭐 공통되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또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 것은
업무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역량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기한을 만드는데 누구는 아주 맞습니다. 예, 영향 잘 차이 있죠. 만들고 못 만드는 그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실행력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또 그 IWOD로 예, 조인하는 게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왜 가능하냐면 그 역량이 몇 번에서 역량이 부족한지를 알면 돼요. 46번인지 73번인지. 우리는 대충 그냥 야, 이 보고서를 잘못 만든다 이 정도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세스 하다 보면 37번 요게 문제구나. 46번이 문제구나 알면은 정확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죠. 47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47번에 대해서 역량을 올 수 있는 방법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그냥 그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뭐 코멘트 달면 예, 예. 이 TOC라는 게 있어요. TOC, 예, TOC 있죠. Theory of 예. Constraint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병목 현상이 예, 발생하는 예, 예. 그 드러먼 버퍼 방식을 예. 쓰면 그걸 해결하는 거죠, 예, TOC가.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우리 그 저는 이제 항상 그 공장 쪽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거를 사무 쪽에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첫째가 리얼타임이에요. 예, 예. 비슷한 걸 리얼타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그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이 역량에 따라서 우리 예. 이제 그 포스코 얘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비 관리를 제가 이제 포스코에다가 맥시모라는 거를 2000년도에 팔아먹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비하는 사람마다 다 역량이 틀려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1급 기술자, 2급 예, 기술자.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 스케줄링 해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공장에서도 야스리질이라고 그러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등급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아까 그 경험이 10년 차와 1년 차가 다르다는 게 예.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 할 일이 그거거든요. 예, 10년 차 맞습니다. 한 것들을 예. 노인네들 다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그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을 예. 가지고 맞습니다. 생산성을 예. 올려야 되느냐. 결과물을 같이 나오도록 해야죠. 그렇죠. 예.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아까 데이터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예. 이거 저 사장님이 이런 테크놀로지를 예. 중소기업에 어떻게 예. 활용할 수 있느냐.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저희가 고민하게 될 게 데이터 액기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제는 사람을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요새 뭐 지금 일은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일은 있는데 사람이 예.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예, 예, 예. 자동화 시켜야죠, 이제는. 예, 그런 거를 이제 그 우리 로봇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그 아까 그 RPA도 RPA, 사실 예. 그 로봇 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사장님 그 가진 아이디어하고 예, 어떻게 그 매핑을 해서 예, 그 아니면 ERP 회사라든지 RPA 회사들이 예. 그냥 갖다 쓰게끔 하는 예. 것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RPA를 제가 듣고 나서 단순 반복이잖아요, RPA가. 근데 제조업에서 단순 반복으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주문서부터 출하까지예요. 몇십 년을 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요. 그걸 RPA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럼 다른 게 뭐냐? 주문만 다른 거예요, 주문만. 내부 데이터는 이미 다 있어요. 재고 다 있습니다. 그걸 RPA를 분석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출하가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RPA를 일부분만 하니까 저는 이제 속상하죠. 그래서 좀 더 우리 박사님과 같이 해서 이 제조업의 RPA, 주문서부터 출하까지를 그냥 RPA를 빡 풀어버리면 아주 획기적인 생산성 올라갈 수 있죠. 예, 자 이제 우리 동의합니다. MES 그러면 전문가하고 철강 전문가가 예.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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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중소기업은 예. 대기업은 사실 이런 뭐 방금 말씀한 IWOD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맨파워가 많기 때문에 예, 예. 가능하거든요. 중소기업은 예. 사실 맨파워도 없는 데다가 그런 역량이 또 부족해요. 예, 예. 그걸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단기간에 계속 컨설팅을 해줘도 그 부분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게 참 그래서 중소기업은요, 제가 그립니다. 제가 직접 네. 그려요. 왜냐하면 네. 대기업은 교육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안 돼서 보통 한 네. 기업에 가면 한 3일 정도 3자 그려내면 다 그려냅니다. 저는 이 맵을 한 1000개 이상 그렸어요. 업종별로. 엄청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창안했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하면서 그려냅니다. 바로 그려내면 그다음부터 바로 돼요. 중소기업 많이 잘 됩니다. 자, 이거를 철강업계의 협력업체들이라든가 그렇죠. 중소기업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김도환 대표님. 예, 저는 비디오 없이 말로만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툴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못 보던 것보다도 고민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툴 같은데 예. 특히 비제조 관리 부분에 예, 예.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현장의 컨설턴트로 예. 재무나 이런 경영 전략을 하는데 예. 실제 이것을 우리가 컨설턴트가 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 간편 모델이라도 좋으니까 예. 그런 툴이 있으면은 예. 전수라든지 아니면 툴 사용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육받고 같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그분들은 사무 간접 쪽에 컨설팅 하신 분들인데 예, 땅한 툴이 없었거든요. 예. 기존에 경험은 많고 근데 이 툴을 활용하니까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중소기업의 대표가 고민하는 그 내용을 아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기업이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예. 제일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드러난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이 예. 상당히 그 매력이 큰 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기회가 되면은 예. 저도 개인적으로 예. 이 툴을 한번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만 예, 예. 기회가 있을지요? 예. 제가 앞으로 저 잠재력 있는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만 제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Q&A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고향 특례시에 지금 사무간접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30%만 일하게끔 만들고 기존의 일을 70%를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부분으로 고향 특례시를 지금 바꾸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시간 끝나면 제가 지금 바로 고향 특례시를 좀 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코멘트 하나 드리면요. 예, 예. 우리 저기 회장님 말씀하신 걸 반대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창의성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오해해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줄이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MES 이쪽으로 굉장히 하다 보면 예, 제일 예.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모가지 잘릴 거야라는 게 제일 예, 큽니다. 예, 예. 아니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거꾸로 우리가 이것을 창조성이 아니라 사람을 더 늘리고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를 키우는 거. 예, 예, 예. 제가 그 하는 MES가 거죠. 생산 정보하고 스마트 공장으로 해서 1조까지 커졌던 가장 큰 이유가 예. 뭐냐면 우리가 MES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현대자동차만 쳐다봤어요. 예. 현대하고 기아만. 근데 그 사람들이 POP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디로 갔냐면 우리나라의 전 세계 글로벌 컴퍼니로 갔어요. 예. 시장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지금 테슬라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크거든요. 전기자동차. 예. 비즈니스 큰 건 쪽으로 밸류를 업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업무를 생산성을 올리고 하는 걸로 하게 되면 다 수동 모드로 가요. 예, 수비적.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아까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당신들이 매출이 오르고 기업이 커지고 이윤이 되고 돈을 번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지. 지금 있는 것 사람을 줄여주고 뭐 생산성을 올리고 이런 관점은 저는 우리가 좀 우리 여기 리더들 아니세요? 이런 분들이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우리의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뭐 저도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 나이가 드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끝낼 시간이 돼서요. 오늘 박수와 함께 끝내고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우리 어윤일 대표님께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